안녕하세요. 엘사운드의 김용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오늘은 어떤 제품이냐면요, 파워 앰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볼 텐데요, 하이파워 쪽은 아니고요, 여러분들 가정이라든지 아니 스튜디오, 그러니까 100W, 200W 정도 되는 그런 소규모 출력이 필요한 곳에 사용하게 되는 파워 앰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특히 프로 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D급 앰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소형 앰프 시장도 D급 앰프가 많이 이제 보급이 되고 지금 많이들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사용 용도는 작은 스튜디오라든지 이제 작은 거실, 감상용으로 듣기에는 좀 괜찮은 것 같아 가지고 여러분들과 소개할 텐데요, 바로 어떤 제품이냐면 이 제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제품 작죠. 상당히 작고 아담한 사이즈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너무나도 단순해요. 지금 너무나 단순하고, 솔직히 여기 버튼하고 볼륨밖에 없어요. 여기 다른 기능이 하나도 없고 아주 순수한, 아주 클리어한 앰프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앰프가 좋거든요. 어떤 다양한 기능이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얘가 가지고 있는 앰프 기능보다는 다른 이제 펑션적인 기능이 많이 들어가다 보면은 앰프의 주된 기능을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다른 모든 걸 다 빼고요, 앰프에만 집중되어 있는 제품이라는 거죠. 온오프 스위치도 따로 없습니다. 여기 볼륨을 가지고 온오프 스위치가 이루어지고요. 뒤를 보게 되면은 라인 입력 RC 에젝 단자로 되어 있고요. 다음에 이제 스피커 LR로 이제 나갈 수 있게끔 딱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워, 이렇게 이제 아답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아답터 형식으로. 이 아답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장단점은 있겠죠, 분명히. 왜냐면 이 아답터가 이 장비 내부 안으로 이제 내장이 되게 되면은 사이즈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답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열이 많이 발생되는 곳이 이제 아답터에서 많이 발생하거든요. 정류부라고 하죠. 이 정류부에서 이제 열이 많이 발생되는데, 그러다 보면 사이즈가 커지고 발생되는 열을 감소하기 위해서 별도로 쿨링 시스템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은 원래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저희가 사용했을 때 A급이다, AB급이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했잖아요.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효율이 많이 떨어지죠. 좋은 소리를 내지만 효율이 떨어져 가지고 그게 이제 문제였던 거였고요. D급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아주 예전 방식에는 스위칭 자체가 되는 속도가 이제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좀 노이즈가, 그러니까 효율은 좋은데 그만큼 클리어한 소리를 낼 수가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나오는 D급 증폭기를 보면은, D급 앰프를 보게 되면은 정말 괜찮아요. 제가 들어도 너무나도 괜찮다라는 거죠. 편차를 구분하기가 조금 어려운 시기가 온 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지금 이 앰프는 스펙상으로 봤을 때는 300W짜리예요. 300W 2채널을 가지고 있는 앰프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얘가 낼 수 있는 출력은 100W밖에 안 되거든요. 하지만 이제 스펙상으로는 300W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기준을 가지고 이 제품을 살 거라는 거죠. 제가 이제 조금 이따가 스펙을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설명을 할 텐데, 왜 얘가 300W라고 표시를 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물릴 수 있는 최고 출력은 왜 100W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형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깔끔해요. 위에는 이제 방열을 위해서 위아래에다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런 D급 증폭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열이 발생하지가 않죠. 최소로 이제 열이 발생할 텐데 출력이 큰 만큼 어느 정도 발열은 있을 거라 생각이 들 거고요. 거의 상시로 이제 전원을 연결해서 듣는다고 하면은 RC 소자를 오래 쓰기 하기 위해서는 발열되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제 쿨링 해줘야 될 필요성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구멍이 되어 있어서 이제 쿨링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장점이 될 수 있겠죠. 외형적인 것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실제적으로 스펙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맥스 파워가 300W 두 개로 되어 있어요. 이제 매돔을, 그러니까 임피던스가 4ohm이 연결했을 때에
각 채널마다 300W가 걸린다라는 거죠. 여기서 꼭 체크해야 될 부분은 이 맥스 파워라는 거죠. 이 맥스 파워가 이렇다는 거는 실제로 우리가 쓰는 가용할 수 있는 파워는 한 여기 3분의 1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보통 100W 2채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이 가장 안정적으로 우리가 낼 수 있는 풀 파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NR 같은 경우는 110dB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터미널 임피던스가 2ohm에서 8ohm까지 이제 연결이 가능하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THD.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거죠. 토탈 하모니 디스토션. 이 부분이 0.03% 이하라는 거예요. 1W 기준으로 아마 잡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좀 나중에 세부적인 스펙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파워 앰프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파워 앰프가 어떤 것을 사용했냐에 따라서 이 제품이 고가다 아니면 저가다 이것이 결정이 될 거라는 거죠. TI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회사명을 나타내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모델이 TPA3255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나중에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이 칩셋에 대한 그 스펙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얘가 낼 수 있는 출력이 얼마큼 되는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OP앰프도 중요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증폭 소자를 바로 이제 큰 출력으로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OP앰프를 거쳐서 프리앰프 기능을 하는 거죠. 어느 정도 그 앰프가 제대로 구동할 수 있는 어느 정도까지 파워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주는 게 OP앰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OP앰프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이게 노이즈 성분도 여기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OP앰프를 뭘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 노이즈가 결정된다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제품이고요. NE5532를 두 개를 넣었대요. 그러니까 2채널을 연결했다라고 하는 거죠. 파워 서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아답터를 얘기를 해요. 아까 제가 잠깐 보였던 아답터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요 아답터는 포시 이제 아답터는 32V짜리 5A로 되어 있어요. 파워 서플라이, 파워 아답터 같은 경우에는요, 두 개로 이제 제공한다고 해요. 하나는 뭐냐면 32V의 5A짜리가 있고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32V의 5A짜리 아니면 48V의 5A짜리. 이건 여러분들이 선택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48V의 5A는 일단 출력이 더 크겠죠. 32V의 5A보다는 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큰 출력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48V의 5A짜리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DC 전압은 24V에서 48V가 걸린다고 하고요. 프리퀀시 레스폰스는 20에서 20kHz, 우리 가청 주파수죠. 까지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0.1dB라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제품의 특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나름대로 그 홈페이지를 가게 되면은 이 제품에 대해서 이제 그 소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적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제품은 솔직히 말씀은 차이파예요. 그러니까 차이나 제품이긴 하지만 여기에 사용하는 제품, 그러니까 소자들이 워낙 좋은 걸 쓰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내부 안을 이렇게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여러 소자들을 표시를 했다라는 거죠. 정말 이런 파워 앰프 같은 경우에는 콘덴서 역할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콘덴서와 인덕터 역할이 정말 중요한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콘덴서를 잠깐 보게 되면 제페니스 NCC 663V에 220 마이크로페러짜리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것이 아마 두 개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양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을 거고, 여기서 사용하는 이제 인덕터, 이게 코일이죠. 이제 코일도 수미다 코일을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일본제 WIMA, 그러니까 위마라고 하는 이게 저머니 캐패시터를 지금 이런 거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조그만 소자들 캐패시터도 제페니즈의 ELNA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기본적으로 이 캐패시터, 인덕터 같은 경우에는 고정적으로 일본제하고 독일제가 가장 우수해요. 최근에 우리나라 제품도 우리나라인데 캐패시터도 조금
인지도가 좀 있는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통적으로 독일하고 이 일본 쪽이 워낙 강세예요. 그래서 오디오 산업이 워낙 발전했던 한동안 정말 최고의 위치에 있었던 일본 캐패시터를 사용했다라는 것을 여기는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빌트인 TI TPA3255 앰프를 사용하고 있대요. 여기서 보면 Superior Audio Quality, Ultra Low Distortion, 클래스 D의 효율성 뭐 이런 것을 표시하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한 칩에서 2채널을 증폭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스펙상으로는 300W의 2채널이라는 거죠. 실제로 총 낼 수 있는 게 600W라는 거죠. 맥시멈.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쿨링이 이제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D급이지만 어느 정도 발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발열 구조를 나름대로 신경을 썼다.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한 거예요. DC 전압이 들어와서 이제 콘덴서를 거치고 이런 소자를 거치게 되는데 에너지 세이빙 서킷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플러그를 오랫동안 뺐다 꼈다 하다 보면은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고요. 좋지 않은 소재를 사용하게 되면은 발열이제가 돼서 고장이 나는 경우가 간혹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것을 나름대로 좋은 회로를 구성했다라고 이제 표시를 한 거고요. 또 하나의 기능이 이제 스와러블 OP 앰프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사용하는 이제 OP 앰프라는 것은 뭐냐면 풀 파워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세기의 힘이 어느 파워가 들어온 것을 가지고 이제 풀 파워를 만드는 건데, 어느 정도 세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OP 앰프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OP 앰프가 레프트 라이트 2채널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스와러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이렇게 빼고 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 여러분들이 사용하다가 이제 이런 바꿈질하는 것도 재미있기는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OP 앰프를 좀 더 좋은 걸 사용하고 싶다. 왜냐면 프리앰프단이 좋아야 노이즈가 강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리앰프를 이거보다 더 좋은 걸 쓰고 싶다, 더 고가의 제품을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게 교체가 가능한 제품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테이퍼 A4이라고 얘기된 건 뭐냐면, 우리가 너브 있잖아요. 볼륨 컨트롤을 하게 되는데 이 볼륨 컨트롤이 보통 이런 리니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약간 로고 형태를 이제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아웃풋 파워가 대부분 우리가 이제 중간 단계에서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12시 방향에서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 단계의 그 세심한 어떤 컨트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듣다 보면 조금 더 올렸으면 좋겠어, 조금은 좀 내렸으면 좋겠어, 이런 컨트롤이 가능하게끔 이런 형태의 너브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정말 중요하긴 해요.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어떤 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실제 여기서 사용하는 TI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 만든, 지금 보시는 것처럼 TPA3255 모델이에요. 여기서 보면 315W 스테레오죠. 실질적으로 모노로 하게 된다면 600W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울트라 HD 아날로그 인풋.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만든 칩 중에서도 플래그십이라고 하는 그런 제품이라는 거예요. 하이 퍼포먼스 D 클래스 파워 앰프라고 되어 있고요. 프리미엄 사운드 퀄리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 D의 어떤 효율성을 가지고 이 오디오 파워 앰프에 대해서는 프리미엄 사운드 퀄리티를 제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간단하게 이제 스케매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소스 컨트롤이 들어오게 되면 레프트 라이트, 그다음에 파워는 12에서 51V까지 이제 제공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런 것들일 거예요. 지금 보시는 이런 그림을 한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토탈 하모닉 디스토션을 보게 되면 돼요. 보통 우리가 이제 앰프에서 토탈 하모닉 디스토션이 정말 중요하다가 제가 끊임없이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면 토탈 하모닉 디스토션이 나쁘게 되면은 이 고역 쪽의 소리가 상당히 안 좋게 들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기준,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은 0.
0.1% 이하여야지만이 솔직히 0.1%도 많은 거긴 해요. 요즘 나오는 제품에 비교하면 좀 많은 편이긴 하지만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어떤 출력 값을 볼 때 어느 정도 출력을 올렸을 때 토탈 하모니 디스토션이 얼마큼 되냐 이걸 가지고 따진다라는 거죠. 되도록이면 낮으면 낮을수록 좋죠. 이 정도 돼야 이 정도 돼야 0.01% 정도 돼야 그래도 쓸 수가 있는 제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기준을 보게 된다고 하면은 한 이 정도 범위에서 이 정도 범위에서는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파워 아웃풋 같은 경우에는 100W 정도밖에 쓸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기준을 삼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보면 이런 내용이 있을 거예요. 칩셋에 대한 종류일 거고요. 아웃풋이 10%의 디스토션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10%는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제가 뭐 지금 얘기하는 10%라는 것은 여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얘기를 했을 때 뭐 400W까지 낼 수 있다. 이 소리를 얘기하는 건데 이건 맞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토탈 아웃풋이 10%라는 것은 맞지 않는 거.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아웃풋이 1%, 요 정도 됐을 때 보시면 우리가 이제 8온 스피커를 연결을 한다고 하면은 150W 스테레오라는 거죠. 각각의 150W가 걸릴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뭐 임피던스가 더 낮으면 260W까지도 이제 제공이 가능하겠죠. 자, 그렇다고 1%라고 하면 이 정도 범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정도 범위가 몇일 때 8옴일 때는 이 정도 위치까지, 그다음에 4옴일 때 같은 경우는 이 정도 범위까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런 스펙을 보면서 이 앰프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메가와트까지는 쓸 수 있겠구나. 제가 가지고 있는 저희 집에 있는 것이 이제 B&W 스피커거든요. 그러니까 북셰프형 스피커인데 제 스피커는 8옴에 100W에 물릴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저희 집에 쓰기에는 가장 안성맞춤인 제품이라는 거죠. 제가 써보니까는 실제로 음악을 청취하고 감상을 해보니까 좋은 제품일수록 좋은 소재를 사용할수록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쪽 앰프에 대해 설명하는 많은 사람들이 좋은 평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이 제품은 정말 괜찮은 제품이다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몇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가격대는. 그래도 10만 원 정도 들여서 이 정도 성능을 낸다? 괜찮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번에 만남을 기대하면서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